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을 진행할 STC랩 R&D 센터의 황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세션들 통해서 이 금감원 가이드라인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 솔루션들을 알게 됐습니다. 다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대용량 트래픽에 대해서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한 가지 트래픽 영역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 빠진 게 바로 아마 대부분 운영하고 계신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바로 오픈 API 서비스입니다. 그 트래픽에 대해서 이번 마지막 세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PI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방대하고 복잡하게 보통 운영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개발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잘 없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CA 제품이나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많이 할 텐데요. 이러한 솔루션들이 과연 이 가이드라인에 맞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트너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API의 트래픽 규모라든지 마켓 쉐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한 거를 매년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막 급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작년에 가트너에서 냈던 리포트는 이 풀 라이프 사이클 API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그 안쪽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API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들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이 메시지 전달을 담당하는 API 게이트웨이겠죠. 이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가트너가 정리한 세 가지 기능 분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퍼실리테이션은 이제 기본이자 핵심인 메시지 전달하고 변환하고 인증인가 처리하고 하는 이제 기본 기능들이고요. 그 위에 policy enforcement라고 했던 건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트너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쉴딩 부분이에요. 이 쉴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시큐리티적인 측면이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금감원 가이드라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서지 디맨드 또는 서지 트래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론부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좀 부족합니다. 왼쪽에 이 제품들입니다. 세계 탑 1, 2를 하고 있는 이 구글과 세일즈포스의 제품도 있고, 국내에서 많이 쓰고 계신 CA의 레이어 7 API 게이트웨이나 IBM 제품이나 또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계속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이런 콩 같은 제품들이 모두 다 이 서지 트래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레이트 리밋밖에 없어요. 레이트 리밋. 이제 아시겠지만 뭔가 단위 시간 동안에 처리할 건수를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당 10건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10건보다 더 넘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용자에게 에러 응답을 합니다. 서버가 바꾸다고요. 이제 이렇게 된 방법밖에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많이 부족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네퍼넬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네퍼넬은 이러한 대용량 트래픽에 대해서 이 레이트 리밋보다 훨씬 더 진보된 방식의 대응책들을 보여줘 왔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바로 에러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다렸다가 서버에 가용한 자원이 있을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처리하고 답을 준다든지, 또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당신의 요청은 아마 5분 뒤에 처리될 거야, 10분 뒤에 처리될 거야 하는 이런 대기 응답 같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API 게이트웨이는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기능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이 서지 트래픽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몰려오는 이 트래픽들은 맨 처음에 API 게이트웨이를 거치게 될 텐데요.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뭐 인증인가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걸 적절한 왓스로 던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레이트 리밋 같은 것을 안 걸었으면 이 부하가 그대로 그 백엔드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타임아웃이 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서비스가 결국 장애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레이트 리밋을 쓰게 되면 일단 이 IT 운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숫자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얼마로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밖에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좀 이제 그렇게 잡으니까 뒤쪽으로 트래픽을 그만큼 못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뒷단의 백엔드 시스템들은 자원을 뭐 한 50%, 40% 이렇게밖에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단에 이렇게 몰려오는 이 서지 트래픽들은 그 레이트 리밋을 통과 못한 이 운 나쁜 이 트래픽은 전부 디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디나이된 트래픽을 보통 사용자들이 이해를 해줄까요? 이해 안 합니다. 저 같아도 그렇죠. 앱을 쓰다가 앱에서 서버가 바쁘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좀 이따 해야지 하지 않고 곧장 버튼 한 번 더 누릅니다. 또는 새로 고침합니다. 또 될까봐 또 될까봐 그 트래픽이 계속 들어옵니다. 저희가 넷퍼넬을 하면서도 계속 봐왔던 그런 현상이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렇게 반복적으로 쌓이는 가짜 트래픽들이 오히려 이 API 게이트웨이에게 또 부담을 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 현상에서 API 게이트웨이를 증설한다든지 또는 뒷단의 백엔드 시스템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그런 해결책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트 리밋을 건다는 건 그 숫자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숫자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뒷단의 서버를 효율적으로 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뒤에 서버는 놀고요. 그리고 앞단에 있는 디나이된 트래픽들은 계속해서 리트라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크인 트래픽을 해결하는 피크 타임이랄까요? 그 시간들이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안 하려고 뭐 레이트 리밋을 크게 준다든지 또는 안 주게 되면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서비스 지연되고 앞에 API 게이트웨이 인증 다 받았는데도 타임아웃 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아마 VOC들을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트래픽이 적을 때는 뭐 다 별 걱정 없죠. 근데 이제 트래픽이 몰리는 과부하 상황에서 자사의 서비스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에 일하는 사람들의 시스템도 반응이 느려지고 자사의 앱을 쓰는 사람들도 느려집니다. 타사의 서비스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API 게이트웨이는 죄송하지만 이제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우선순위 처리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환경을 보고 기존의 넷퍼넬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API 게이트웨이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진보된 엔진으로 말이죠. 우선 레이트 리밋과 같은 숫자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숫자를 못 잡으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뒷단에 있는 백엔드 서버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대신에 그 임계치를 안 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최대의 스루풋을 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트래픽을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제품의 트래픽 제어 기능을 기존의 API 게이트웨이 같은 곳에다가 플러그인해서 이 트래픽 제어 기능을 하는 것을 최근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품의 이름을 최근에 지었는데 API Q라고 지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키텍처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실시간 서버의 상태를 가지고 트래픽 제어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의 매트릭 상태를 읽어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런 와스나 DB에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간단한 커넥터 같은 걸 설치해서 그 자원 상황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을 중앙에서 판단해서 트래픽 제어에 대해서 이제 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어떤 뇌에 해당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이 하단에 보이는 컨트롤러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 트래픽 제어를 실제로 수행하게 될 이런 커넥터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PI 게이트웨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런 기능들이 동작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은 시스템 서비스의 중단 없이 핫 디플로이가 가능한 상황이죠. 실제로 그 저희 API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API 게이트웨이 또는 API 매니지먼트 제품과 저희의 API 큐를 연동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이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API 게이트웨이가 이런 플러그인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중에 외부와 통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가 CA 레이어 7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인젠트의 API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연동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마 다른 제품들도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형태가 기존 시스템의 어떤 구성이나 구조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서비스 중단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희의 컨트롤러는 당연히 이제 HA나 성능을 위해서 이중화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기존 동작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네퍼넬의 기본 사상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특히 그런 API 게이트웨이들이 이 플러그인 기능을 아직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앞단에다가 저희가 로드 밸런서 커넥터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API 게이트웨이 운영하시는 환경에 API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트래픽을 바로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앞단에 보통 웹서버나 로드 밸런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저희는 LB 커넥터라는 것을 잘 아시는 엔진엑스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이 기존의 로드 밸런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거를 대체하면 이렇게 저희 API 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픈 API를 운영하시는 그 실제 실무 운영자분들이 오늘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참석하셨다면 굉장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보는 게 아주 두렵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발 죽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아마 이 API 큐를 통해서 이 트래픽을 잡아준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그 대시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가 참 오늘만도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앞선 세션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래픽은 이렇게 늘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예상을 해도 문제고 예상을 못해도 문제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앞선 세션의 얘기처럼 클라우드에 오토 스케일링을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온프레미스 환경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이제 못하게 됐을 때 역시나 이렇게 리소스를 다 준비를 하는 건 정말 비용이 너무 아깝고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준비된 시스템 리소스를 가지고도 이제 이것을 처리하게 하되 이렇게 처리 용량보다 더 큰 트래픽에 대해서는 그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리소스가 생길 때까지 잠시 잡아뒀다가 또 처리시키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뒤로 미는 거죠. 일종의 평탄화를 한달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피크 부하를 넘겨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서버가 바쁘다 이런 에러 메시지 볼 일이 없게 되겠죠.
아마 저희 API-Q를 처음 경험을 하시면 제일 먼저 보시게 될 게 시스템 전체의 스루풋이 몇 배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서버 자원을 그렇게 풀리 활용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다 아이들을 인 자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 임계치를 지키는 것을 정확히 동작을 한다면 이제는 믿고 풀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전체의 스루풋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에러 응답을 줘서 다시 요청하게 하는 일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부하도 없을 것이고, 이제 IT 운영자 분들도 이 서비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 이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그 서지 트래픽 상황에서 어떤 설정을 통해서 자사의 서비스나 뭐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요청들을 먼저 처리하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 그 API-Q 안쪽에 있는 그림들 잠깐 캡처를 좀 해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스레시홀드를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예를 들어 이런 DB 서버를 설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인프라의 스탯들, 그러니까 뭐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같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수집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스레시홀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제에서는 뭐 CPU는 90%여야 된다. 그리고 뭐 디스크 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2메가 이하여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트래픽을 제어하는 그 메커니즘에서 이 부하가 넘지 않도록 트래픽을 흘려내는 그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이 100%다 APM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제니퍼나 맥스게이지나 이런 툴들에서 이런 스탯들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스탯들도 저희 API-Q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탯을 이쪽에 연동해서 그 스탯에 대해서도 스레시홀드를 정하면 앞단에서 그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도록 트래픽 제어를 동작을 시킵니다. 오늘 시간상 데모는 준비를 못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던 결과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CPU에 대해서 50%로 스레시홀드를 이제 잡고 API-Q에 부하를 한번 넣어본 상황입니다. 보시면 CPU의 사용률이 되게 출렁출렁합니다. 이제 약간 톱니바퀴 모양으로요. 이게 지금 100% 이제 의도된 동작인데요. 실제 API들마다 얼마만큼의 뭐 예를 들면 CPU 자원을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API마다 다 다를 거고요. 같은 API여도 인자마다 다를 거고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 이제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머신러닝에서 하는 그런 학습과 똑같은 과정으로 계속 그 정답을 향해서 추정치를 업데이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자원이 이 정도 남았으니까 트래픽을 10건 정도 보내면 되겠지. 그랬더니 자원이 남네? 그럼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했더니 자원이 넘어갈 것 같네? 그럼 좀 낮추고 하면서 계속 정답으로 적응해가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뭐 서비스에 새로운 앱이 올라온다든지 뭐 이런 게 되더라도 저희 API-Q가 스스로 적응해가는 과정을 거치죠. 그 적응의 결과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이고 사실 뭐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출렁거리는 진폭을 줄여가는 것이 계속 기술의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금강원 가이드라인에서도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저거잖아요. 처음 제가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마치 저희가 쓴 것처럼 너무 그런 말들을 적어 놓으셔가지고 정말 그 말대로죠. 전산 자원별로 인계치를 세분화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네. 다음은 우선순위 부분이고요.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전역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HTTP 요청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클라이언트 뭐 정보라든지 URL, 헤더, 쿠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이제 활용해서 사용자 정의로 룰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자사의 서비스인지 뭐 타사의 서비스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저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더 빨리 처리할 거, 더 천천히 처리할 거 이제 이런 형태로 마치 뭐 놀이공원에 익스프레스 라인이 있고 뭐 일반 라인이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이제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앞서는 말씀 못 드렸지만 APIQ 안에 정말 그 트래픽 처리와 관련된 IT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있습니다. 각종 서버의 매트릭들도 저장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트래픽 요청이 왔고 어떻게 처리되었고 하는 과정들이 전부 다 들어있고요.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아주 쉽게 역시나 API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차트들을 꾸며가지고 보시고 싶은 상황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마지막에 더 말씀드릴게요. API 게이트웨이를 한 대로 운영하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HA나 성능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대로 운영하실 거고 그런 환경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의 커넥터들을 그 API 게이트웨이에 플러그인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는 커넥터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PIQ랑 똑같이 서버의 실시간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트래픽 제어를 하는 로드 밸런서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스템의 운영 환경이 꼭 API 게이트웨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단에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인터넷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더라도 저희의 이 제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들 아실 아카마이에서 2018년 벌써 오래됐죠. 2018년에 이 트래픽 리뷰라고 하는 장표에서 API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냈어요. 그 장표에 보면 뭐 그 전에는 뭐 50% 아니었는데 83%더라. 그리고 그 성장률이 무섭다. 이제 그런 리포트를 저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아카마이도 그 다음에부터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당연히 API 트래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적인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영역에서 장애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보통은 이제 API 처리하는 데서 많이 장애가 나죠. 여러분의 API 트래픽은 안전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충분한 장비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레이트 리밋으로 서버의 자원은 유유 상태를 늘리고 사용자들에게 에러 응답을 주고 계실까요? 그래서 실시간 서버의 상태를 반영해서 적응형으로 트래픽을 제어하는 저희의 APIQ를 한번 검토해 주신다면 아마 정말 효율적이고 그 서버들을 풀리 활용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보시게 되실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